이런 교육편에서 이론상을 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하여간 이론상, 이론, 법신물 이론상, 원상,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저희한테 유리한 해석이다 생각하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론의 표상, 이론의 표상으로서 이론상이라고 이걸 말할 수도 있고, 이론의 드러남, 그대로의 드러남, 이걸 실상이라 합시다, 표현을. 이론의 실다운 모습으로서 그걸 또 달리 이론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상은 어찌 생각하면 진리를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하고 진리 자체이기도, 이게 두 가지를 다 설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할 때 이론상은 손가락이면서 또 참 이론상이다. 이런 논법을 전개해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론상에 대한 사용, 이 포괄성을 좀 더 넓혀보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제 얘기가 또 전통적인 또 꼭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향후에 만일 교단은 아마 계속 이제 어떤 그 도전을 받을 거예요.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그럴 때 이러한 주장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걸 포괄할 수 있는 또는 논의도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무조건 우리가 사상할 때의 상, 또는 우리가 언어 명상할 때의 상으로만 한정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이라는 말은 실상, 그 모습 그대로의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 사실은 제가 이론상장을 나가면서 이론상 서원문을 중심으로 진리, 신앙, 수행, 그 다음에 이론상 법어, 개송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따르면 이론상 서원문을 처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정전의 순서가 이론상 진리부터 시작해서 진리부터 나갈 거예요. 다만 이론상 서원문장에서 좀 더 이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론상의 진리의 주어는 이론이라고 시작한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모든 그 이론상 진리에서 나열되고 있는 각 항에는 다 이론이라는 주어가 결부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생략하는 기질이 있죠. 우리 한국말은 먹었냐? 하면 알아들어요. 그 말을. 우리가 그게 꼭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괜찮아? 그러면은 그 말에서 다 알아들어요. 다 누구한테 한다는 말인지 다 알아듣는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도 되죠. 또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도 되고, 이론은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상 진리장을 다시 설명을 하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배치해서 설명을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장은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나오는 이 문장 한 문장은 그 문장 한 문장이 전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해야 이것이 무엇이다 이런 설명이 아니고,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이고 C가 무엇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만유의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고 알았으면,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자리가 일체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런 쌍의 진리의 일부 이만큼 어느 이 내용이 전체면 이렇게 이런 쌍 진리라면 여기에 이만큼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이만큼이 재구제성 시민이고 이렇게 이해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확대되면 우주만유의 본원은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언어명상이 완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일체중생의 본성까지 얘기를 했어요. 참 이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우주만유의 본원은 타력신앙이다. 그리고 재불열성은 시민 일체중생 본성은 자력신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구획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사실은 우주만유 본원 이 자리가 자력이기도 하고 이 자리가 타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그리고 나서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이게 이제 마치 다리같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공정영재 광명이 다리같이 딱 있어요. 광명을 따라서 다리를 건너가면 저쪽에 뭐가 있냐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3개가 장중의 한구슬같이 드러나고 여기까지 좀 집중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것을 구획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를 가운데다 놓고 한쪽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이렇게 이 관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면 일단 뺍시다. 그러면 앞에 1차적으로 한번 봅시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이런 자리가 공정영재의 광명을 이 자리로서 이 자리가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대소유무를 상대적인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개념으로 보면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상대, 큰 거, 작은 거, 크고 작은 상대가 없다. 있다, 없다라는 그러한 상대가 없다.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해야 되나 대종사님이 대소유무에 대한 사리연구장의 규정이 있죠. 대람보, 소람보, 유무람보 이렇게 규정이 있기에 과연 이 문장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를 사실은 교학적으로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대종사님의 논의대로 그 사리연구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이 문장을 해석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라 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요. 그러면 이 본체나 우주만유의 본체나 저 위에 우주만유의 본원이나 뭐 그 말이죠. 그 말이 되는데 그리고 소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우리가 이게 보통으로는 현상이죠. 이렇게 일체가 다 현상되는 거죠. 유무라 하면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선쇠의 변태를 이르며 이게 변하는 것.
어떤 모습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변태, 순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 거칠게 얘기를 해보면, 대라는 것을 여기 표현한다면 본체, 소를 현상, 유무를 변화, 순환, 변태, 변화, 이렇게 봐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대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런 쌍의 진리의 한 문장 구조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크다 작다 있다 없다 하면 해석이 쉬워요. 아주 그냥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거의 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는데, 대종사님의 개념 그 설명대로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본체다, 이게 현상이다, 이게 변화다 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죠. 분별이죠. 이것이 분별은 우리 이제 이것도 언어 개념인데, 분별만 나오면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우리들이 배움에 분별 소리만 나오면 무조건 나쁜 걸로 규정이 머릿속에 딱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본체다, 현상이다, 어떤 변화다, 변태다 라고 하는 이 분별이 어디서 나타나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공부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 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때, 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게 본체라고 해도, 우리가 본체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도 우리가, 본체라고 말할 때는, 뭐 현상이나, 또 현상의 어떤 변태나, 이런 것을 놓고 본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본체라고 이렇게 분별이 나타났잖아요. 여기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본체도 분별이잖아요. 분별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이제 각자 이론상 진리장을 논의할 때 질문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본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본체라고 자각이 생기는 이 자리도 여기서 말한 대로 대라고 할 것이 없는 자리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은, 저도 지금 여기 냉장고, 이게 오래된 냉장고예요. 냉장고를 바꿀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랬죠. 냉장고를 바꿔볼까? 냉장고 소리가 들려요, 현재. 자, 그러면 아까 되라운데,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뭐 냉장고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리가 드러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우리는 보는 자, 보이는 것, 보는 것, 이런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드러나는 것 그 자체,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습관적 훈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저희들 공부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 뭔가 분별이 이렇게 생길 때, 분별이 드러나는 그 자리.
여기서 이제 그 이론상 진리의 자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다, 소다, 유무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 드러나는 그 당초. 어찌 보면은 드러난 자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면은 우리는 생각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매여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드러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라고 하면 또 문제인데. 어쨌든 대종사님은 이 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대가 영역, 대가 분별이 자각이 딱 됐는데 그 자각이 된 자리가 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대라고 뭐라고 분별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분명하게 분별되는 것이죠. 그게 본체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현상으로 이렇게 만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소리도 들리는 것도 있고 눈으로 좀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면 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 드러난 그 자체. 근데 지금 분명히 그걸 우리가 이제 언어상으로 말을 하면 그걸 배경이다. 또는 바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언어상 설명이겠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지금 사실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는 이 현상이, 만일 보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보이는 거 이 자체가 보는 거죠. 말로 하면. 보이는 것 자체가 보는 거죠. 만일 보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보는 것이 따로 있어서 뭔가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계라는 그 있죠. 우리가 경계라는 거. 경계라는 게 작동되죠. 경계라는 게 경계선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경계선. 그러니까 이러한 것, 우리가 분별이 드러나는데 그 분별이 드러나는 그것이 본래 분별이 없는 자리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조가 각자 항상 해야 되는 우리의 원불교 마음 공부인들의 습관적 태도가 돼야 된다. 라는 이론상의 진리장을 보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운데 공정영지의 광명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정영지의 광명은 바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바로 텅 비고 텅 볐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고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이 자리가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막 떠들면은 뭐라 하면은 지금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드러나는 이 자리가, 이 배경이 본래 공하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소리를 듣는 이 자리에 무어라는 소리가 본래부터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도 논리적 설명인데, 이것도 논리적 설명이지만 한번 자기 이렇게 듣는 이 자리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소리를 듣는 이 자리에 본래 그러한 소리가 본래부터 있다면 이렇게 지금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공하다. 이걸 공하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도 할 수 없고 거기에 걸림도 없고 그것을 고요하다고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이지,
조용하다, 그냥 시끄럽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의 다른 표현도 하고, 이렇게 공한 자리가 달리 말하면 이게 진짜 공한데, 그게 공한데 알아요. 그래서 이게 신령하다고 하죠. 신령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바로 공정영지하다는 거죠. 이렇게 공정영지한 광명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계절이 제가 제 교당, 나주교당이 제가 11월 초순 정도 되면 좀 개운해져요. 왜 그러냐면 주변이 나무로 이렇게 저희 교당은 마당 조금 하는데 바깥에 공원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 나무들이 쫙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막 떨어져요. 낙엽이.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질 때는 자주 쓸어야 돼요. 그 낙엽을 자주 안 쓰면 청소 안 했다고 하니까. 근데 요즘 정도 되면 이제 한 번만 쓰면 멀쩡해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나무들을 한번 털어봤어. 맨날 쓰기 귀찮아갖고 막 장대로 막 낙엽을 막 털었어. 그랬더니 별 효과가 없더라고. 왜요? 낙엽이 어디서 날라와요, 또. 이게 낙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야 이게 덜 날라오는구나, 속으로. 열심히 떨어지는 것을, 때에 맞춰서 잘 쓸어야지. 그럴 짓이 아니구나. 근데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계절이 분명히 이렇게 단풍이 더 좋은 것은 단풍이 쫙 들어가지고 참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멀리 안 가도 이렇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전국에 있는 저희 교당의 단풍이 잘 들면 전국의 단풍이 잘 들어요. 거의 저희 교당 수준을 봐서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래요. 단풍이 확 들면 그 중에서도 이쁜 단풍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짜고만 해도 막 이쁘면 거기 마음이 확 쏠리죠, 마음이. 그럴 때 순간적으로 경계에 따라가고, 그냥 제가 추구하는 욕구 있잖아요, 욕구.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풍도 제가 좋아하는 단풍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좋아하는 건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들면은 마음이 홀라당 가버려요. 단풍이 그렇게 드러난, 단풍은 어디서 드러났어요? 근데 단풍이 드러났는데 단풍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상이 질리기도 하고 이런상이 진리가 아니기도 하다. 우리가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단풍을 보기도 하고 그냥 경계로 단풍을 보기도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이 분별이 나타나는 그 당처가 바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그렇게 따지면 분별이 없는 자리는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나타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죠. 즉해 있죠. 즉해 있어. 우리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면, 근데 이제 지금 논의가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가 있으면 뒤에도 생멸거래에 역력하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서 생략합니다. 하여간 이 자리가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죠. 단풍이 파랗게 들다가도 빨갛게 들다가도 그래도 파란 단풍이 들 때도 그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빨간 단풍이 들 때도 그 자리에서 드러나죠. 그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그 광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 그게 지금 그게 그대로 역력하고 그것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이렇게 나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부부간에도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고 또 금방 또 어떤 계기로 또 화해해서 밥 먹을래 해가지고 또 밥을 또 맛있게 또 먹어요. 부부는 싸웠다가도 또 밥 시간이 되면 또 밥을 먹어요. 아마 원우교무도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 하여간 부부는 그래요. 아까 분명히 생멸하죠. 화를 냈다가 화가 사그라졌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생멸이죠. 화가 있다가 화가 없다가. 근데 그 화가 어디서, 화를 화를 낼 때도 그 마음에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지금 화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진정이 되는 마음도 그 자리. 근데 이것이 화라는 데만, 화를 경계로 끌려갈 때와 이 화가 드러난 이 당처를 놓치지 않고 화를 대할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가 나든 안 나든, 생각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잠을 자든 잠에서 깨어나서 뭘 분별을 하든, 생각이 일어나든 생각이 없든, 그 자리는 이 공정영지의 광명은 항상 그렇게 있다는 소리죠. 또 있다고 하면 또 이게 이제 여기에 있고 저기에 뭐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전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는 자리가 있고 저기에 보는 대상이 있으면 이것은 계속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드러나는 것이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가 이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이며, 이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쌍의 진리는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것은 이론성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걸로 보면. 근데 되게 우리의 뭡니까? 진리의 설명이라든지 성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죠. 앞에로 논리로 말을 하면,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만 하면 이론상 진리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란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극락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 자리를 극락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만일 뭔가를 미워함이 역력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함이 역력하다는 것이죠. 이걸 또 달리 또 말을 해보면 선악업보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막 뭐 인과적 설명으로 막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편은 선의 업보, 악의 업보를 다른 말로 하면 죄복 이런 표현도 되지만 고락이에요, 고락. 우리가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좋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한번 이 고통스러움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서 드러나냐 이거죠. 그 고통스러움의 소종례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회광반주한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움의 경계로서만 매몰되지 말고 고통스러움이 나타나는 그 고통스러움에 이미 작용되는 그 마음을 드러나는 그 자체를 자각해보자는 것이죠. 연습이 필요하죠. 저에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마음이 일어날 때, 뭔가 좋은 일도 생길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생길 때, 그렇게 느껴지는 딱 그 자체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써, 지금부터 이제 비유담을 한번 말해볼 건데, 비유담은 진짜 비유지 않습니까? 거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볼 때는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이마는 아무리 커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게요. 거울의 규모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지가 안 돼. 거울의 규모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러면 거울에 어떤 대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럼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했으니까 거울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때 거울은 그럴 때 거울을 우리가 보통 거울이라고 말할 때는 이 거울이 청정하다고 비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정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거울에 제가 이제 칠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 거울에 진흙을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갖고 거울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진흙이 했어요. 그래서 거울이 비추는 것이 뭔가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거울이 그래도 거울 자체에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거울에 그 맑음은 그대로인 거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울 비유를 많이 하죠. 저희들이. 분별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별이 일어날 때 그것을 경계로 대하냐, 분별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서 공경영지의 광명을 잃지 않냐가 이론상 진리에서 우리가 이론상 진리에 근거한 마음 공부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보면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보통 언어 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 말로 이렇게 계속 하는데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말만 하면 이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빗나갔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언어는 말이고 이것은 이제 규정하는 이름이잖아요. 개념, 규정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상하면 요즘 말하면 이미지, 뭔가 그 이미지화하는 거잖아요. 언어 명상이 거기서는 뭐 어디든지 들려붙을 수가 없다. 뭐라고 해도 거기서는 한 발도 디딜 수가 없다. 뭐 이제 뭐 온갖 문학적 표현으로 설명을 다 하죠, 이것을. 그런데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언어 명상이 완연하다. 우리가 보통 완자 쓰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그릇에 보면 뒤에 굽 있죠. 굽을 기력 같은 데를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뚜렷하잖아요.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언어 명상이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만일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말을 하면, 이렇게 언어 명상이 완연한 자리가 언어 명상의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논리적 설명을 지금 이제 해본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을 보통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얘기를 주로 하냐면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위주로만 설명을 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생멸거래 변함이 없고 산화업보가 끊어지고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중심으로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론상 진리는 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언제든지 이 뒤에 보면은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방이라면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대면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삼계를 한번 봅시다. 삼계를 보면 우리가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이게 뭐 불교 용어인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제 정산정사님 그 법문에 근거를 한다면 욕심, 색계는 뭔가 자기 색깔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잘한다. 뭔가 그 능함이 있는 거죠. 무색계는 내가 이제 능함도 탈피했다. 라는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능한 것도 없앴다. 라는 그러한,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번 보게요. 저희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써놓고 욕계만 봅시다. 우리의 공부는 이런 쌍의 진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욕심이 드러난 데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 불교에서 번뇌 즉 볼이 그러지 않습니까?
번뇌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 번뇌를 벗어나지 않고 번뇌에 직해 있는 항상 그러한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번뇌가 있든 없든 번뇌가 이 번뇌 생겼다 저 번뇌 생겼다 하는 생멸 하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역력하게 분명히 있는 그 생멸거래 변함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딱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멸거래 변함이 없는 그것을 즉하면 생멸하는 그것을 전에 경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드러나는 생멸은 경계로 대하는 생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락을 한번 해봅시다. 고락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현재 고가 드러나요. 내가 현재 자기 고는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고락이 없는 자리에서 낙을 내가 지금 저렇게 일처리를 저렇게 해서 내가 지금 편안하구나 라고 할 때, 그러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고를 수용해도 고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죠. 낙을 즐겨도 그 낙이 이 고락이 없는 자리를 어둡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으로 인해서 그게 낙이 고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상 진리의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분별이 없는 자리, 분별이 있는 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이 분별이 없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분별을 드러낼 줄 아는, 운영할 줄 아는 우리의 역량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한번 다른 건 다 떠나서 욕망을 한번 자기 어떤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여기로 따지면 과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상계가 장중에 한 것같이 드러나는 우리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언어명상이 동공하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이미지, 나는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좋은 이미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이미지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좀 뻔뻔하고 막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 자기가 좋은 이미지로만 사라지지 않아요. 뭐 하다 보면 민망한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좋은 이미지가 됐든, 안 좋은 이미지가 됐든, 그런 이미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이미지에 물들지 않는, 이미지에 분별되지 않는 것을 직해서 바로 발을 띄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 이걸 발을 띄지 않고 일러봐라, 이런 표현이죠. 자기가 일어나는 그 감정과 그 상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언어명상이 언어명상이 빠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를 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직하면 그 자리가 바로 텅 비고 고요하고 번뇌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한 자리잖아요. 공조하고 분명히 내가 현재 욕망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연히 아는, 그러니까 욕망에 물들지 않으면서 자기 욕망을 잘 아는, 그렇게 신령하게, 그래서 이게 신령하죠. 신령하게 아는 그 자리를 항상 우리가 잡고 마음 공부에서 딱 기준이 딱 있을 때 이런 상 진리를 우리는 이렇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 진리장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저는 이러한 문장 구조를 다른 그 수행단체라든지 종교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문장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장 구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문장 구조. 하여간 그 공청정지의 광명을 기준으로 한쪽은 분별이 없고 분별이 있고, 이게 이원론적 설명이 아니고 이것이 통합적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역력한 이 자리가 바로 분별이 없는 자리고, 분별이 없기에 분별이 이렇게 역력하다는 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이론상의 진리인 공정영지의 광명을 자기 마음에서 확인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쪽, 이게 없는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그것이 분별이 역력한 자리도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분별이 경계를 따라서 분별이 생겨도 한마음 돌이켜서, 그러니까 어딘가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 거기 떠나지 않고 있는 그 분별이 없는 자리를, 당체를 딱 돌이키면 그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역력하게 다시 분별을 사용하는, 그 분별은 그 뭡니까? 이 욕망이나 그러면 욕망이다, 죄고다, 고락이다. 그러면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런상 진리의 관계가 어떻게 앞으로 사막 같은데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나옵니다. 이런 진리가 바로 우리의 수행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상 이 자리를 알면 우리는 안다 모른다 라의 분별이 없는, 모른다고 할 때도 안다 모른다는 분별이 없기에, 그렇죠? 분별이 없기에 그 자리죠. 그러니까 안다는데도 빠지지 않고 모른다는 것에도 좌절하지 않는 사리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상 이 진리가 사막의 수행의 표본으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상 진리 그대로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또 요란하지 않다 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에 요란해도 요란함에 매몰되지 않고, 완전히 요란함에 그냥 끌려가고 그냥 지멋대로 살지도 않고, 요란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에 붙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양력을 기르고, 이론상 이 자리를 다르게 살면 잘한다, 못한다라는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에 잘한다 해도 걸리지 않고 못한다 해도 좌절해가지고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취사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 이 자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사막의 동력으로 되는 것인지는 이 문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은 보은도 마찬가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이기에
이게 공정령이 광명을 따라서 자리로서 공력 광명에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데 선악업보의 차별은 달리 말하면요. 선은 선과 악을 보은 배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근거해서 보은을 하면 보은의 결과가, 배은을 하면 배은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사은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제가 사은장 가면 이론쌍장과 연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론쌍 진리장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걸 너무 불교적으로만 용어로만 설명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공부가 여기에서 한 공부가 어디로 가야 되냐? 사은사요 사막 8조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서 언어명상이 완연하여서 시방삼계가 장중의 항구수같이 드러나야 돼. 이 구조를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분별이 없는 자리, 차별이 끊어진 자리만 이론상의 진리라고 분명히 이론상 진리 맞죠. 이렇게만 한정돼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막 거기에만 이렇게 한정돼 설명하지 말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대소유무의 분별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에 대소유무의 분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리연구도 여기에 근거해서 펼쳐낼 수 있다는 거죠. 하여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지고 생멸결의 변함이 없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이 자리만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자리를 알았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한 그래서 시방삼계가 장중의 항구수같이 드러나는 자리까지를 우리가 동시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거꾸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거꾸로 보냐?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그것이 바로 영역기 차별이 생겨나는 그것이 바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어요.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반드시 한 번 화가 날 때 화를 막 내다가도 이율배반적으로 이 화난 자리가 뭐지? 하고 돌이켜보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짜증이 막 나서 우울하다가도 내가 할 일은 짜증이 어디서 났지? 짜증이 드러난 이 자리가 뭐지? 하고 또 돌이켜서 확인해 보는 것이 진짜 공부인들의 무엇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이건 시켜도 못해요. 괴로워서 내가 왜 해? 그래요. 동기가 없으니까.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망상이 그렇게 드러난 자리를 우리가 자각할 때 망상 그대로 드러난 자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적 경험이에요. 이게. 거기서 한 발짝도 뛰지 않고 그게 망상이 오염되지 않는 그게 역력하게 현재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역력하게 그 자리를 알면 옛날하고 달라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망상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망상에 그냥 끌려가지도 않아요. 대명사의 표현을 한다면 망상이구나 하고 내버려둬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제가 이게 참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막 문학적 설명을 막 동원하고 막 해야 이게 근사한데 컨디션이 좋은 날은 또 그런 것도 잘해. 그런 걸 또 잘할 때는 또 할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끝나고 나면 허망해. 말만 잘한 거잖아요. 그게. 말을 잘해갖고요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진짜예요. 근데 말이 막 내가 어눌해가지고 추적추적 하는데도 어떨 때는 그게 사람 이걸 이렇게 이거잖아요. 경험.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뭔가 제 경험을 어떻게 해서 설명할 때 이 경험의 공유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쨌든 이론상의 진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통합적 문장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해 보면은 너무 친절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문장을 이걸요 막 쫙 뽑으셔갖고 막 정리를 탁 해갖고 부다덕이 다 빼버리고 딱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너무 입맛이 그 부모님들이 막 아무거나 먹여갖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먹게끔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비판적으로 좀 얘기하면 너무 좋은 요리를 많이 줘가지고 잘 안 먹어. 좀 뭐 이게 주면은 그냥 먹으려고 안 해. 근데 어쨌든 이게 고급 요리다. 진짜 이게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일회상 진리장에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산하급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이렇게 되죠. 공정영계의 광명을 따라 이게 뭘 따라? 공정적인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하급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의 항구수지같이 드러나고 여기까지를 끊어봤어요. 이걸 단순하게 한번 말을 해보면 불생불명, 보통 우리가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는 생멸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이게 생멸에서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도 생멸을 경계로 여겨갖고 경계의 생멸, 경계로 우리가 대하는 생멸에서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 자리를 자각을 하면 그때 드러나는 이 생멸은 우리가 불생불멸 달리 말하면 공정영계의 광명을 따라서 드러나는 생멸이다. 좀 다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려보고 이 시간하고 잠시 쉬었다가 요 얘기를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마음 공부로 더 삼아서 잘 해봐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